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무대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들려온 것은 휴대폰 진동 소리 그리고 떨리는 호흡이었습니다. 정동원 그는 불과 18살의 소년 가수였고 그날 밤 그의 삶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건 이후 어디선가 나타난 협박범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제자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소년이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은 바로 장민호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위로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길게 침묵했고 정동원의 눈물 섞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숨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오늘 영상에서는 장민호가 정동원을 위해 내린 상상할 수 없는 결단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기적 같은 변화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스승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바뀌는지 직접 느끼실 것입니다. 그날 무대 뒤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부터 그날의 진실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건이 알려진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동원의 휴대폰은 매일 밤 울렸습니다. 짧은 진동 소리가 공포로 변했고 매번 화면을 볼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협박범들은 잔인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만들겠다고 경고했고 요구한 금액은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18살 소년에게 그 숫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집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해결해야 할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기획사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사건이 커지면 이미지가 더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모두를 꽁꽁 묶어 두었습니다. 그때 정동원이 꺼낸 번호는 단 하나였습니다. 장민호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긴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상대의 울음과 억울함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준 것입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라 함께 들어주는 깊은 귀였습니다. 잠시 후 장민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냐? 내 목소리가 앞으로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려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은 질책이 아니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정동원의 심장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길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조용히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장민호는 사건을 숨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고의 무게를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협박에 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빠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동원이 스스로 결심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년은 조금씩 어깨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손이 다시 펜을 잡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동원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협박 메시지를 모두 백업했고 변호사와 상의할 준비를 했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이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대 뒤편에서의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도망치는 공포가 아니라 맞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장민호의 침묵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고 온라인 댓글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비난했고 누군가는 감쌌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팬덤 사이에 퍼진 긴장감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모두가 다음 한 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협박범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동원의 휴대폰은 밤마다 울렸고 가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장민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동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말해야 한다고.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서사를 만든다는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았고 증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협박 메시지는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되었고 지체 없이 경찰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동원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정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눈물 대신 행동 계획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신고, 동선과 사과문의, 초안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 작성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장민호는 흔한 변명이나 미사여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왜 잘못이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갚아나갈 것인지. 정동원은 울면서도 펜을 들고 썼습니다. 그 문장은 간결했고 솔직했습니다. 사과문이 공개되자 여론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처음에는 더 큰 비난이 몰려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대중은 변명에는 분노하지만 책임 있는 태도에는 침묵의 공간을 내어줍니다. 댓글에는 여전히 비판이 많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쉼표가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소년을 다시 붙잡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팬덤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등을 돌렸지만 다른 일부는 더 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정동원이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로 서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장민호였을까? 그는 단순히 노래를 가르치는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기에서 선택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묵과 질문으로 무너진 균형을 되살리고 책임을 설계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결정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장민호만이 읽어낸 타이밍이었을까요? 긴장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모두가 다음 무대가 어떻게 변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무대는 고요했습니다. 객석도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은 정동원의 복귀 무대였습니다. 긴장으로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작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객석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환호가 아니라 조용한 집중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 노래는 변명이 아니었고 다짐이었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이 사과였고 또 약속이었습니다. 장민호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소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무대는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길고 더 깊었습니다. 어린 스타에게 보내는 가벼운 환호가 아니라 실수의 무게를 견디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존경이었습니다. 무대 뒤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정동원은 쉬는 시간에 농담을 줄였고 워밍업 루틴을 길게 가져갔습니다. 스태프에게 먼저 인사하고 장비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작은 실수도 메모해 두었습니다. 습관이 쌓이며 신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장민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위기에서 선택하는 근육을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대중은 그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비난 속에서도 누군가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동원이 마지막 소절을 부르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이 객석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려 퍼진 마지막 한 줄은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무대의 불이 모두 켜지고 관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긴박했던 순간은 지나갔지만 여운은 남아있었습니다. 정동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무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년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민호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손길이 모든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그 순간 둘만의 약속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는 숨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사건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 그 손이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정동원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